트럼프가 당선되면 15만 달러 간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트럼프가 되면 대놓고 코인 우호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본인이 뭐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참모들이 지금 딱 포진이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레이트 어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미국이 잘 살려면 암호화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건 확실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이제 미국 재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미국 선거 네네네. 얘기 해볼게요. 미국 선거. 최근에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하원에서 뭐 FIT 21이라는 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뭐 어떤 법안인가요, 대표님? 굉장히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법안인데 그게 21세기 금융혁신 그리고 기술 법안입니다. 어, 뭐 말이 거창한데 네, 핵심은 뭐냐면 암호화폐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규제를 SEC가 아닌 CFTC한테 맡기자. 어, 상품과 선물을 관할하는 게 CFTC인데 네, SEC 얘네들한테 맡겨놨더니 툭하면 소송 걸고 못 살게 굴고 미국 이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 이거 안 된다. 이러다 큰일 난다. 뒤처진다 우리. 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이 기술적 혁신은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미국이 후진국이 되고 있어요. 야, 음,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1세기 그 금융 혁신 법안인데 이제 이 혁신 법안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 탈중앙화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코인은 몇 퍼센트를 이 발행 주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음, 코인을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게 활성화되고 제대로 통과가 된다면 야, 이거 미국 짐 싸서 나가려는 그런 회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해외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그 컨센서스 2024 행사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행사예요. 네, 여기에 나온 업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해외로 지금 더 확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있는 거 그대로만 갖고 있고 눈치 네, 보다가 여차하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음, 2022년이니까 그때 암호화폐 법안들이 막 나와서 토론하다가 상원에서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어서 무마시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음,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그 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해도가 네, 높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 법안들이 그냥 정치적인 대립 관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리를 따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이런 걸 논하고 있습니다. 음, 옛날 음, 같으면 이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이면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라는데 요번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278대 136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하원에서. 음, 민주당에서도 70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 규모면 이건 우리가 지금 이거 착각하고 있었네. 민주당에서 무조건 반대해 줄 줄 알았는데 조 바이든이 네, 본인이 이거 안 돼. 암호화폐 밟아버려. 무조건 반대야. 사기고 이거 도박이고 음, 우리 달러를 끄집어 내려서 만신창이로 만들 애들이야. 얘네들은 암호화폐 이거 다 쫓아내. 이런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걸 실무를 담당하던 친구가 겐슬러라는 친구가 있어요. 에디 겐슬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가만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 민주당 의원들까지 돌아서니까 안 되겠다. 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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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캔슬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음, 그건 아닌데 캔슬러가 부랴부랴 자다 일어나서 이거 통과시켜 이거 이거 아니라고 해놓고 승인해 주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굉장히 입장이 음, 곤란하게 됐는데 캔슬러가 이도류 네, 그렇게 우겨댔는데 갑자기 음, 태세 전환을 하면서 승인을 시켜버렸어요. 네, 이게 갑자기 그렇게 어느 날 무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깨우침을 얻은 게 아니고 정치적인 압력인데 그게 말씀하신 이 Fit21 이 법안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아, 이, 이 FIT 21 법안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트럼프의 정치적인 태세 전환, 암호화폐를 네, 갑자기 외쳤거든요. 네. 그런 연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도 미국 정치나 주류 이런 쪽에서 이제 비트코인 혹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암호화폐 뭐 주고 뭐 사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네네. 최근에는 뭐 암호화폐에서 연일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무슨 뭐 트럼프 코인이라는 것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맞습니다. 어떤 예. 얘기인가요? 트럼프 코인은 본인이 한 것 같지는 않고 NFT를 팔아먹었거든요. 음,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그러면 폴리곤이면 비트코인도 아니고 네, 알트코인이잖아요. 네. 알트코인 위에서 금융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기고 본인이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돈 몇 푼 벌자고 역사적인 이 오점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꼬투리 잡히면 안 그쵸. 되는데. 대선에서 야 음, 당신 그 사기 활동했잖아. 사기 저 코인 찍어갖고 거기서 막 팔아먹고 말이야. NFT인가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사기 음, 국민들의 그 혈세를 그 빨아먹어. 당신 그 저질이네.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공격을 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각오를 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음,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정도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음, 이번에는 비트코인 기반에서 오디널이라고 또 NF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NFT를 산 사람들한테는 비트코인 기반 코인까지 주겠다라고 어, 얘기하면서 이제 비트코이너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그리고 음, 얼마 전에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트코인 소유 활동 마음껏 하게 해주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꽃을 피우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네. 야 어디서 이런 깨우침을 받은 걸까? 혹시 이 와이프한테? 왜냐하면 이 트럼프 여사님이 먼저 솔라나 기반에서 NFT를 발행해서 재미를 봤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이 남자들이 또 이 여사님들한테 약하니까 네, 여보 당신도 좀 해봐 이거 재밌어. 그러면 이제 네. 한번 해봤더니 이거 할만하네. 나이 든 음, 사람도 하고 이렇게 또 자극을 받고 그리고 또 요즘 분위기가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대략 뭐 한 20% 이상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미국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5,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8,500만 명 정도 된다. 이런 집계가 나와 와, 있어요. 그렇게 많나요? 그 강아지 키우는 분들보다 많군요, 이제. 그렇죠. 집계마다 다른데 어떤 여론조사는 뭐 5천만 명이다. 어떤 데는 9천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음, 대략 뭐 평균 잡아서 한 8천만 명은 넘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아지보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등지고 대선을 이긴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 음, 실제로 암호화폐 그런 이 멘트를 날리고 나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반응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나서서 스탠드 위드 크립토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음, 함께 일어서자. 참여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야, 100만 명이 그냥 참여 가입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그 문구를 써줘요. 이런 네. 이런 내용으로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정치인들, 상원 의원, 하원들한테 전화해라. 이메일 보내라. 어, 이렇게 이제 스크립을 써주니까 실제로 그걸 이제 이메일 보내고 전화해서 나는 암호화폐 좋아하는데 당신이 이런 정책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한번 살펴봐라. 링크 음,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20만 명이 실제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정치적인 대단하네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보다 더 약간 이런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뜬금없이 이더리움 현물 ETF도 통과가 되고, 이게 그럼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민주당 진영도 이걸 좀 암호화폐 산업에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걸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 뭐 바이든이 직접 입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흘러가는 상황 그리고 정황을 봤을 때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 트럼프가 대놓고 바이든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코인이 뭐야? 암호화폐가 뭔데? 이렇게 대답할 거다. 그 친구 음, 아무것도 모른다. 겐슬러, 바이든 다 암호화폐 뭐 쫓아내고 괴롭히는 거 아니냐. 나를 뽑아라. 음, 당신이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면 나를 뽑아라. 이런 멘트를 날리고 바이든이 그걸 보니까 고민을 했겠죠. 야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참모들을 모아서 야 어떻게 할까?
아직까지 해오는 말이 있으니까 갑자기 나는 코인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네. 탄론하니까 음, 그냥 돈만 던지지 말자. 요 음, 정도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음,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기록적으로는 바이든 정권 아래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쵸, 그쵸. 비트코인도. 그럼 어, 결국 그쵸. 이 바이든이 이뤄낸 겁니다. 음, 현물 ETF를. 그쵸. 본인이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만 아, 잘 엮어 나가면 전략적인 행보죠, 이거 완전히.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미국 두 대선 주자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나아가서는 알트코인 시장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뭐 가격에 좀 좋은 영향이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대선이 코인에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 이 바이든이 대놓고 나는 코인이 좋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음, 코인이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그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다면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음, 말씀하신 그 FIT 21 법안에 네,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권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네, 물러서면서 음, 본인은 싫지만 동료 의원들이 찬성한다면 따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음, 때문에 본인이 막 나도 좋아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음,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달으면서 결국은 네, 풀어주기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또 코인 상승 이렇게 볼 수밖에 음. 없다. 대표님,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11월까지는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좋다고 치고 선거 끝나고 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음. 이제 뭐 이렇게 입싹 씻고 이제 뭐 암호화폐 이제 때려잡는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분석 회사가 있어요. 네. 은행. 거기서 어제 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15만 달러 간다. 중간. 올해 안에. 올해 안에 24년 올해 안에. 안에 그게 중요해요. 올해 안에 네. 간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트럼프가 되면 대놓고 코인 우호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네. 그럼 뭐 본인이 뭐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참모들이 지금 딱 포진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을 조언을 해주는 참모들이 보니까 라마 소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였다가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음. 완전 친 암호화폐론자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 러닝 메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안 되더라도 음, 지금 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여러 비트코인 관련 회사들, 암호화폐 관련 그런 그 기구들 이런 네. 데서 본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앉아서 미팅을 가져요. 트럼프가 음, 갑자기 어디서 뭐 그런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워서 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 본인의 그 입지도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쭉 이어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음, 달러가 더 좋기 때문에 달러를 막 짓누르지 않은 선에서 암호화폐를 좀 장려해 보자.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그레이트 어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미국이 잘 음, 살려면 암호화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건 확실한 거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바이든은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불안하죠. 바이든이 되면 불안해요. 바이든이 되면 음, 불안한데 만약에 바이든이 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바이든이 그동안 또 공약을 내세울 때 암호화폐 때려잡기 공약은 어려울 테고 또 음, 국민들 관심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될 테니까 이더리움 네. 현물에 풀어주듯이 또 다른 ETF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코인에 음,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떠안는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봐줄게 이런 명확성도 네. 생길 수 있고 또 바이든의 의지대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상원 의원 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틀이 짜져 가는 거니까 네. 바이든이 있다고 해서 최악의 상황 뭐 이제 끝 시즌 종료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바이든이 음, 있다면 좀 큰 조정을 예상해 보고 다시 좀 재정비가 되면서 꿈틀꿈틀 새로운 움직임이 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이 우호적이지 않았던 그런 측면보다 무조건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가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 미국 현지에서 이제 계시기에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말고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약간 좀 인정받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알트코인,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는 뭐 스캠이다, 뭐 이거 사기다 음. 이런 의견이 미국 내에서도 많았던 것 같은데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20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오면서 아, 좀 뭔가 이게 주류 언론이나 이 경제계가 바뀌고 있다, 정치인들이 바뀌고 있다. 이게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으로 인정받은 자산,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또 비트코인 말고도 뭔가를 네, 해보겠다니까 블랙록이 나와서 자산의 토큰화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자산의 토큰화라는 건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블랙록이 만들어낸 펀드가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채를 음, 토큰화 시켰는데 이더리움 기반에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ETF는 1단계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일반 뭐 코인어라든가 코인 회사, 거래소 이런 대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나와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플라이트 퀄리티 최고의 퀄리티 자산 그리고 음, 앞으로는 비트코인만이 아닌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의 토큰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음, 있고 또 제가 놀라웠던 건 CNBC 앵커가 네. 공중파 방송 앵커가 반 암호화폐 인물이 나와서 막 욕을 해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요. 아니 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돼 있는데 무슨 소리야? 비트코인이 사기에 쓰이고 마약에 쓰이고 달러는 2,000배가 넘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 이게 내가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나? 어디 3년 음, 채널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것처럼 CNBC 방송에서 앵커들끼리 또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음, 에이 그래 아니지 비트코인에 너무 불법이 너무 많고 그래도 음, 변동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금은 뭐 지금 금이 처음부터 그런 금이었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게 지금 왔는데 금이 지난 10년 동안 한 게 뭐야? 이러면서 막 비트코인을 찬양을 하는데 좀 CNBC 보면 이제 나이 든 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야, 그 사람은 대단해요. 열정이. 이런 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래도 되나? 코인이 음, 때문에 사기를 방송에서 대놓고 네, 한국에서는 뭐 대동강 물퍼다 파는 봉이 김선달마도 음, 못한 비트코인 이런 표현이 됐었잖아요 예전에. 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는 바뀌어 나가는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네, 있는데 바뀌어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죠. 아직 뭐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음, 특히 아, 뭔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부터. 근데 음, 그게 아쉬워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권 말고도 다른 것들을 가졌다 보니까 위기감이 네,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음, 뭐 새로운 거래. 뭘 공부해. 아우 공부 싫어 이제. 공부는 평생 너무 많이 했어. 하던 대로 네,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코인이 사기로 그냥 붙박이로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 거기. 이건 음, 아니다. 좀 아니, 우리가 아, 본받을 건 본받고 생각의 틀을 깨는 생각의 전환이 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 한국 현지에서는 사실 아직 어떤 주류 언론이라든가 공중파라든가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사실 코인에 대한 인정이 가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미국 현물 ETF 통과되면서 비트코인을 미국이 인정했네? 그러면 내가 딴지를 거는 거 좀 아니지 않나 해서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인정됐다고 하면 이런 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전히 뭐 사기로 보고 뭐 다 사기다 이거 99% 사기고 도박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미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개개인이 캐치를 해서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네. 미국에서도 역시 코인은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습니다. 음, 계속해서 토론은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축의 기울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음,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대세가 뭔지, 시대적 요구가 뭔지 이런 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에 음, 계신 분들도 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내가 코인에서 손실 봤으니까 코인은 사기다. 이것보다는 내가 네,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기겠지. 이것보다는 음, 어쩌면 지금 시대적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에 한국이 인터넷 대강국이 됐습니다. 네, 큰 용단을 내렸잖아요. 온 나라에 초고색 인터넷을 깔고 인터넷 하면 음, 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가. 남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해주고 이건 좀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음. 싶습니다.